충격적인 거는 구교환 씨가 한봉식 배우님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고속 노화가 오시는 분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는요, 눌러가지고요, 많이 들어가면 그분들은 노화가 많이 온 거예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얼굴에서 노화가 왔을 때 가장 볼륨이 먼저 빠져요. 그래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 자주 있다. 의외죠. 이런 분들 30, 40대부터 혈당의 대사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얼굴에 골격이 빨리 빠져요. 그래서 피부가 늘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노화의 특징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고속노화를 막기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원장님은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은 왠지 사람들의 나이도 잘 맞출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떠신가요? 대체적으로는 잘 맞추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통계랑 비슷할 것 같아요.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정도 얼굴이면 이 정도 나이대겠구나 라고 하는 느낌은 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실 때가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왜냐면은 통계를 이제 벗어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거는 관리를 많이 받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역노화라고 하죠. 노화를 약간 거스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히려 원래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분이 저런 나이대라고? 이런 분들도 진짜 많죠. 예전에 저는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현봉식 배우님 DP 볼 때, 현봉식 님이 아마 중대장으로 나오고 거기서 이제 소대장인가 뭘로 나왔던 게 이제 손석구 배우님인데, 사실 손석구 배우님 형이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충격적인 거는 DP에서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구교환 씨잖아요. 근데 구교환 씨가 현봉식 배우님하고 동갑이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 현봉식님처럼 이런 고속 노화가 오시는 분들의 특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있어요. 현봉식 님도 고속노화가 오시는 분들의 특징 중 몇 가지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고속노화가 오시는 분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걸 좀 막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늦출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속 노화에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는요, 팔의 색깔이에요. 여기와 여기의 편차가 큰 사람들은 고속노화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외선을 얼마나 받았느냐. 여기는 사실 자외선 받을 일이 거의 없죠. 이러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까맣다는 거는 햇빛을 받았어요. 그럼 노화를 유발을 한 거죠. 얼굴은 팔보다 더 많이 받아요. 야외 활동을 많이 했다는 네, 맞아요. 자외선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외선을 많이 받았다는 건 당연히 노화가 더 많이 촉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팔의 색이 일단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관자를 눌러봐야 돼요. 눈썹 끝부분에 눌러가지고요, 많이 들어가는지 봐봐야 돼요. 많이 들어가면 그분들은 노화가 많이 온 거예요. 제가 눌러봤을 때 이게 많이 들어가는 건 적게 들어가는지 눌러봤을 때 실제로 많이 들어가신 분들 쑥 하면 들어가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가 얼굴에서 노화가 왔을 때 가장 볼륨이 먼저 빠져요. 그래서 이게 많이 들어간다. 그럼 이 사람은 고속노화가 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 밑 같은 경우에 일단은 얼굴을 봤을 때 고속노화로 불리는 건 늙어 보인다는 거잖아요. 눈밑이 가장 그게 커요. 그 나이가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하는데, 현봉식 배우님 눈 밑에 큰 아이백 하나 있잖아요. 그게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밑이 고속노화의 특징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피부 톤. 하얗다 까맣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얼룩덜룩하냐 균일하냐 이런 것들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굴을 볼 때 주름이나 처진 거보다 색소를 먼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 피부 톤이 균일하지가 않으면 나이가 들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 톤이 되게 중요한 척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거울 속에 나가 더 예쁜지 사진 속에 나가 더 예쁜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거울을 골라요. 왜냐면 내가 거울을 매일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매일 보면서 익숙해져요. 그래서 거울 속에서 보이는 것보다 사진 속에서 보이는 노화의 시각이 훨씬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 속에 나를 체크를 해야 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도 현봉식 배우님에 해당하는 건데, 웃지 않았는데 팔자주름이 보인다. 요거 노화에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나이 드는 거 가장 시술 많이 하는 부위 중 하나가 이거 팔자예요. 중안면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팔자가 보이는 거는 급속 노화가 올 확률이 되게 높은 특징인 거죠. 그럼 일곱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체중 변화가 자주 있다. 이거 되게 큰 거예요. 이거가 왜 크냐면요, 첫 번째는 몸이 급격하게 빠질 때 근육이 많이 빠지면서 얼굴에 골격이 빨리 빠져요. 그렇게 되면서 노화가 더 빨리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얼굴이 늘어났다 줄어들면요, 피부가 적응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늘어지게 돼요. 볼륨이 갑자기 빠지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혈당의 대사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노화가 빨리 와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침과
크다, 저녁 얼굴이 많이 편차가 크다, 요거는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노화가 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노폐물 같은 걸 배출하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 얼굴이 많이 다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속 노화가 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0개에서 2개 정도 있다, 이분은 급속 노화가 올 확률이 거의 없겠죠. 그 다음에 3개에서 5개가 있다, 이분은 올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개에서 8개까지 있다, 이 사람은 이제 급속 노화에 이제 직격탄을 받겠죠.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속노화를 막기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것들을 하나씩 지어나가면 돼요. 첫 번째는 팔의 색깔과 피부 톤, 이 두 가지의 가장 흔한 원인은요 자외선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외선 차단이게 되겠죠. 이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왜 계속 나오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꼭 해주세요.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은 무조건이다. 그리고 얼굴 옆, 목, 손등 이런 부위까지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는 다 자외선 차단을 해주셔야지 노화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밑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바르는 화장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 레티놀. 레티놀이 사실 주름의 효과가 좋고 피부 재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레티놀을 꾸준히 바르시는 분들은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밑 탄력을 위해서는 레티놀을 꾸준히 발라준다. 대신 눈가 같은 경우에는 얼굴보다 피부가 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용량으로 좀 더 적은 빈도로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얼굴을 주 3회 쓴다고 하면은 눈가 같은 경우에는 주 1에서 2회만, 그리고 용량도 훨씬 더 적게 시작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천천히 올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눈가 쪽에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제가 급격한 체중 변화 있으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혈당 조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혈당 스파이크가 있으면요 이게 피부 노화를 유발한다는 가장 흔한 원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 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높지 않게끔 우리가 식단을 클린하게 혈당을 잘 조절해 가면서 먹는 게 중요해요. 혈당 스파이크 특히 조절하시는 분 어떤 분들이냐면요 밥 먹고 30분 뒤에 졸린 분들, 혈당 스파이크 확 온 거예요. 두 번째는 딴 데는 별로 안 쪘는데 배만 볼록 나온 분들, 이런 분들도 혈당 스파이크 조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당 조절을 해야지 노화를 막을 수 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팔자 주름 있는 거 있죠. 광대 운동. 팔자인데 왜 광대를 움직여야 하나요? 왜냐하면요 팔자에서 근육이 어떻게 내려오면 광대에서부터 팔자까지 이어지면서 입꼬리를 이렇게 당겨서 올리는 게 바로 광대 근육이거든요. 이거를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광대 근육이 탱탱해지면서 약간 수축이 되고 당겨져요. 그러면서 팔자가 이렇게 내려왔던 게 살짝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잡고 이렇게 버티는 운동하는 거예요. 여기는 왜죠? 왜냐면은 눈가주름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냥 웃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막는 거예요. 눈가까지. 왜냐하면 근육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피부가 밀리면 눈가에 주름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러면 또 우리가 나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 광대 운동을 하루에 한 5분 정도 해주면은 광대 근육이 좀 탱탱해지면서 팔자를 좀 밀어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우리가 홈케어로 급속 노화를 막을 수가 있어요. 아까 노폐물 배출 얘기했는데 인프를 자극한다거나 노폐물 배출 좋은 자세라든가 그런 거. 일단은 자세 같은 경우는요 바른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라 있으면요 몸이 제대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로 유지를 좀 해주고, 림프 순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얼굴 이렇게 꾹꾹꾹꾹꾹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목까지 쇄골까지 내려주는 거하고, 턱에서부터 이렇게 올리고 광대에서부터 이렇게 해줘가지고 붓기는 빼줘요. 이거는 얼굴의 붓기나 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림프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얼굴이 아닌데 이것도 해야 돼요? 라고 하실 거예요. 뭐냐면은 양치. 의외죠? 왜 양치인지 알아요? 우리가 한 30, 40대부터 어디가 약해지냐면요 잇몸이 약해져요. 근데 양치를 제대로 안 해준 분들은 잇몸이 더 빨리 나빠지겠죠. 왜냐면 균들이 서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잇몸이 약해지게 되면요 여기 안쪽에 있는 얼굴을 지탱해주는 볼륨이 빠져요. 그러면서 톡상 늙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 후에는 꼭 양치, 자기 전에 양치 꼭 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3번 양치 해주시는 게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잇몸 건강에 도움이 돼야지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주요 홈케어 방법이 됩니다. 이거는 급속 노화를 늦추는 행동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급속 노화가 진행된 사람들이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집에서 급속노화를 좀 늦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은, 이제는 빠르게 효과를 내서 급속노화를 급속 역노화로 바꾸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치수를 좀 제가 추천을 드릴 건데요. 치수를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층으로 나눌 거예요. 예전부터 제가 이제 층을 맞춰가지고 노화를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층에 맞춰서 이제 설계를 할 겁니다. 가장 먼저는 1층 표피예요. 표피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톤의 균이랑 하면은 요거는 당연히 색소 레이저가 되겠죠. 색소 레이저 같은 경우
경우에는 제가 전에 흑자 치료할 때 색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흑자 편을 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색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한번 이제 색소 레이저를 받아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층 진피층입니다. 진피층에는 주름이 있어요. 주름을 없앨 수 있는 거는 가장 흔하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보톡스. 그래서 눈가, 미간, 여기가 사실 주름이 생기기 가장 쉬운 부위거든요. 거기에 보톡스를 맞아서 주름을 펴주는 거죠. 근육을 마비시켜가지고. 거기에 더해서 할 수 있는 게 콜라겐 부스터. 콜라겐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볼륨이 꺼졌냐면 볼륨을 좀 채워주는 부스터. 그 다음에 피부에 탄력만 떨어졌으면 탄력을 잡아주는 부스터. 그거에 맞춰가지고 진피층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층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 중에서 관자, 그 다음에 팔자, 여기에 이제 볼륨이 빠진 거예요. 볼륨이 빠졌을 때는요, 제일 좋은 거는 전 여전히 필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필러는 하시는 분에 따라서 숙련도의 차이는 있지만 꺼진 부위를 즉각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채워줄 수 있는 게 필러예요. 그리고 워낙 이제 안전한 시술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필러 난 죽어도 싫다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볼륨을 채워주는 그런 콜라겐 부스터를 하면 되지만 단점은 채워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콜라겐이 생성되려면 2개월, 3개월, 4개월이 되고 필러의 양만큼 채우려면 한 번으로 안 돼요. 대신 내 몸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걔는 반영구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 맞춰가지고 진행해주면 되고요. 마지막 4층은 골격, 그 다음에 탄력이에요. 그래서 팔자나 심부부위나 이런 게 쭉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거고, 요걸 하기 위해서는 리프팅 레이저, 하이프라고 하는 초음파나 MRF라고 하는 보주파, 또는 여기에 힐리프팅까지 더해준 게 되면은 그 구조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체크를 했잖아요. 어느 게 심한지. 그 심한 거에 맞춰가지고 여기에 따라 선택을 해서 치료를 받으시면은 원하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겠죠. 오늘은 급속노화를 겪으시는 분들은 어떤 유형이 있고 그분들은 왜 급속노화를 겪으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체크리스트에서 내가 몇 개 정도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만약에 급속노화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은 제가 알려드린 홈케어를 통해서 집에서 꾸준히 관리를 하시고요. 만약에 정말 많은 대상이 해당한다, 또는 나는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 층에 맞춰가지고 시술을 받으시면은 급속노화를 역노화로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주변에 혹시나 급속노화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보다 늙어 보이거나 위험도가 있으신 분들한테 이 영상 꼭 추천 부탁드리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타 의사 박영진이었습니다.